많은 남성들이 어느 시점부터 밤에 한 번씩 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을 조금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피곤해서 깊게 못 잤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깨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야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현상은 단순히 방광에 소변이 차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생리 시스템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수면 구조, 호르몬 리듬, 전립선 상태, 방광 기능, 수분 대사, 생활 패턴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특히 잠든 직후 몇 시간 동안 깊은 수면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회복과 재정비 작업을 수행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 깨어나게 되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한 번 깨는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낮 피로가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량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리듬입니다. 그러나 이 리듬이 흔들리면 밤에도 소변 생성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생활 리듬 변화가 이 호르몬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역시 연결됩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서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가 나타나면 소변 흐름과 배뇨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세한 변화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광 기능도 영향을 줍니다. 방광은 일정량의 소변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방광 민감도가 높아지면 소량의 소변에도 배뇨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수분 대사 역시 연결됩니다. 늦은 시간의 수분 섭취, 염분 섭취, 순환 상태 변화는 야간 소변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체액이 밤에 다시 순환되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도 중요합니다. 늦은 식사, 음주, 카페인 섭취, 수면 부족, 스트레스는 모두 야간 배뇨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밤에 깨는 문제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생리 시스템 변화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달라집니다. 밤에 깨는 일이 반복되면 수면 구조가 흔들립니다. 수면 구조가 흔들리면 회복 효율이 떨어집니다. 회복이 떨어지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낮 활동이 줄어듭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대사와 순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 속에서 삶의 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밤에 한 번 이상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전립선과 방광의 연결 구조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배뇨 문제를 방광 문제로만 생각하거나 전립선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변화가 나타나면 전체 배뇨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일정량의 소변이 차면 신경신호가 전달되고 배뇨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충분한 저장 용량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타이밍의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방광 민감도가 높아지거나 저장 기능이 변화하면 소량의 소변에도 배뇨 욕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특징 때문에 전립선 상태 변화는 소변 흐름과 배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거나 조직 상태가 변화하면 요도 압박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변 배출 속도가 느려지거나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면 잔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잔뇨가 남으면 방광은 더 빨리 차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배뇨 횟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야간 배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 기능도 영향을 줍니다. 방광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소변 저장과 배출을 조절합니다. 근육 반응 패턴이 변화하면 배뇨 타이밍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 조절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광과 전립선 기능은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신경 반응 패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배뇨 욕구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방광 신호에 대한 반응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수면이 얕아지면 작은 자극에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즉, 방광 문제뿐 아니라 수면 문제도 야간 배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혈류와 순환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골반 주변 순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 변화는 조직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분 대사도 중요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체액이 밤에 다시 순환되면서 소변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밤에 깨는 문제를 단순히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광 기능, 수면 구조, 신경 반응, 순환 상태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넓어집니다. 지금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방광과 전립선 시스템 변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 리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에 깨는 이유를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의 수분 조절 시스템과 호르몬 변화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면 야간 배뇨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에 따라 수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수분 섭취와 배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밤에는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 생성량을 줄여 수면을 유지하도록 조절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밤에 분비가 증가하여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즉, 밤에는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생리 리듬입니다. 그러나 이 호르몬 리듬이 흔들리면 밤에도 소변 생성량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광이 더 빨리 차고 밤에 깨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리듬이 서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 패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생활 리듬 불규칙, 스트레스는 이 호르몬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구조도 연결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수면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면 호르몬 분비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와 야간 배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역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 변화는 전신 대사와 수분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상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체액 분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체액이 밤에 누워있을 때 다시 순환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적은 경우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분 섭취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염분이 많으면 체액 균형이 변화할 수 있고 밤 소변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할 수 있고 방광 자극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밤에 깨는 문제를 단순히 전립선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호르몬 리듬, 수면 구조, 체액 분포, 생활 패턴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리듬 변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활 패턴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수면 구조, 호르몬 리듬, 방광 기능, 전립선 상태가 함께 영향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야간 배뇨를 악화시키는 생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늦은 시간의 수분 섭취입니다. 취침 직전 많은 수분을 섭취하면 밤 동안 방광에 소변이 빠르게 차게 됩니다. 특히 수면 초반 깊은 수면 단계에서 방광 자극이 발생하면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변 생성량이 증가하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 구조를 얕게 만들 수 있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방광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이후 섭취는 야간 배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늦은 식사입니다. 밤 늦게 식사를 하면 소화 활동이 지속되고 수면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방광 자극에도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활동 부족입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적으면 체액이 하체에 정체될 수 있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 체액이 다시 순환으로 돌아와 소변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골반 주변 순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과 방광 기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취침 시간입니다. 수면 리듬이 흔들리면 항이뇨 호르몬 분비 리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율신경 균형이 흔들립니다. 방광 민감도와 수면 구조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특히 복부 지방 증가는 방광 압력과 호르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배뇨 습관입니다.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은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잦은 배뇨 습관도 패턴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각각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 밤에 깨는 횟수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야간 배뇨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니라 수면 구조 전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수면이 깨지면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회복 효율이 떨어집니다. 회복이 떨어지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낮 활동이 줄어듭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순환과 대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 속에서 삶의 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밤에 깨는 문제를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 패턴을 조정하면 변화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 패턴을 돌아보면 야간 배뇨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면 관리 방향도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은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수면 구조, 호르몬 리듬, 전립선 상태, 방광 기능, 순환, 생활 패턴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수면의 질 회복 능력, 낮 에너지 수준, 집중력까지 삶의 전반적인 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밤에 깨지 않는 몸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야간 배뇨를 줄이기 위한 핵심은 특정 기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리듬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몸은 원래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리듬이 흔들렸을 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리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생활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분 패턴 조절입니다.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이후 섭취량을 서서히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취침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녁 활동입니다. 저녁 시간에 가벼운 움직임을 하면 하체에 정체된 체액이 순환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과 안정된 수면 환경은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이 유지되면 방광 자극에도 쉽게 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조절입니다. 오후 이후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음주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지방 감소는 방광 압력과 호르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배뇨 습관입니다. 취침 전에 소변을 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방광을 비운 상태에서 잠들면 야간 각성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긴장이 높으면 수면이 얕아지고 방광 자극에도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이완 호흡이나 휴식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는 활동량 증가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몸을 움직이면 수면 질과 순환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야간 배뇨 패턴은 하루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 구조를 유지하면서 몇 주 단위로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보다 기본 생활 리듬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밤에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면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도 가능해집니다.